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 김경민 교수고요. 도시계획 전공 그리고 도시사회혁신 전공이라고 저희 대학원에서 새로운 전공을 만들어서 그 두 전공의 교수로 있고요. 제가 주로 하는 연구는 좀 다양하긴 합니다만은 그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머신러닝으로 주택 시장 분석하는 거, 그리고 이제 도시 공간에서 유동인구 흐름 이런 거 분석하는 걸 주로 하고요. 그걸 우리가 프랍테크라고 하는데, 약간 정보 공유 차원에서 저 연구실에서 스카이 인덱스라고 아파트 가격 지수하고 전세 가격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코드에 지금 미사로 있습니다. 공간 중에서 가장 잘 커먼즈 같이 대변한 건 퍼블릭 스페이스고, 그 관점에서 이제 광장이라든지 어떤 공원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공원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와서 정말 쉐어링이 가능하잖아요. 공유하는 것들이. 그리고 어떤 게 거기서 또 긍정적인 가치를 창출을 하는 거고요. 물론 도로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사실 도로에서 긍정적 가치는 공원만큼은 없잖아요. 사실 공원은 힐링이라든지 다른 가치들을 나타내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격차의 시대에 들어왔고 앞으로 그 격차가 더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청년들, 밀레니얼 Z세대는 가장 큰 특징이 부모보다 못 사는 세대예요. 그럼 이 친구들이 하는 전략은 사실은 소득을 과거 부모님처럼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취할 수도 없고 그 생각도 안 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뭘 하냐면은 소비를 최소화시키는 거. 그래야지 가처분 소득이 그나마 느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유경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공유경제가 계속 나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을 위한 주택의 유형도 그 과거와 같은 1인 원룸 이런 수요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되게 다양한 주택과 관련된 타입들이 나와야 될 거고, 그러니까 공간의 유형 관점에서 쉐어하우스 같은 것도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이제 주거 복지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그 정부에서 좀 해야 될 일이긴 해요. 두 가지 관점에서 돼야 되는 건데, 첫 번째는 이런 청년 주택을 질 수 있도록 디벨로퍼한테 인센티브를 직접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것처럼 역세권, 청년 주택, 굉장히 강력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그런 것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디벨로퍼한테 인센티브를 주면은 디벨로퍼가 자기가 다 사유화하는 게 아니고 그 인센티브의 합당한 부분이 최종 수요자인 청년들한테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거를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차피 최종 수요자가 청년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정부는 디벨로퍼한테 인센티브 뿐만 아니라 청년들한테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바우처 형태로. 그러니까 주거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 같은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없는 건 아닌데 양이 굉장히 작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현실화? 예, 다각도로 문제를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청년 주거라는 게 엉뚱한데 청년 주택을 지으면 안 되고요. 경기도 저 끝자락에 있으면 누가 가서 살겠어요. 청년들 대부분의 잡이 서울 안에 있으면은 도심 안에 공급돼야 되는 게 맞고, 제가 왜 자꾸 용산공원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 그 청년 주거 넣어야 되냐는 얘기를 하냐면은, 용산공원이 용산구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15%예요. 엄청난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요. 공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 제가 다 공원을 청년주거로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고 5%에서나 또 10%만 바꾸는 게 용산구 경제와 용산공원의 세이프티 측면에서 훨씬 나아요. 왜냐면은 공원의 역사를 봤을 때 센트럴파크가 뉴욕시 재정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 극심하게 범죄의 온상지로 바뀌어요. 1970년대, 1930년대 거의 미국이 망할 뻔했을 때, 뉴욕시 정부가 거의 파산 직전에 있을 때는 돈이 없으니까 공원을 관리를 못해요. 옛날 영화들 보면은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온갖 범죄나 이런 거 다 알 수 있어요. 서울이 그렇지 않으라는 보장 없습니다. 결국 그렇게 할 거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살아서 24시간 돌아가는 체제를 만들어야지.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건 도시계획적으로도 너무나 당연한 거고, 지금 공원 100%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거는. 시니어 그룹은 우리나라가 지금 베이비 부모가 은퇴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베이비 부모 윗세대인 시니어들, 그러니까 완전 70대 이상 분들 보면은 통계적으로 서울 같은 게 한 반수 정도가 기초수급자예요. 그리고 공간적으로 이렇게 그분들이 어디에 거주하냐를 보면은 서울의 거의 끝자락에 거주해요. 뭐 은평구 끝자락, 강북구 끝자락, 도봉구 끝자락 이렇게. 그럼 이분들은 사실은 소득이 많지도 않잖아요. 200만 원이 뭐야, 훨씬 적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주거 복지 차원에서 이분들한테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이제 단순히 공간을 제공한다는 걸 넘어서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디테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비스, 복지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되는 거고, 이 동자동 쪽방촌은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긴 합니다만은 거기는 많은 서비스들이 제공이 돼요. 뭐 상담 서비스, 그리고 이제 음식 서비스, 뭐 다양한 뭐 목욕하는 것도 있고, 공간만 중요한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 안에서 자기들 본인들만의 어떤 그 소셜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게 사회적 자산인데, 우리가 더 이상 예쁜 공간이 다가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복지 차원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소프트웨어. 거기에 대한 세심한 설계, 특히 시니어 분들한테는 좀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도시 재생이 정부 주도로 되면서 본질적 의미가 좀 왜곡되거나 이렇게 좀 이해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외국에서 얘기하는 그 우리 도시 재생, 얼번 리뉴얼 또는 얼번 리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커뮤니티 지향적이고 탑다운이 아닌 바텀업 형태의 그 진정한 커뮤니티를 케어하는 그런 일종의 운동 플러스 비즈니스 플러스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그 관광 활성화를 도시재생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면 도시재생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완전히 오산이고, 도시재생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지역 커뮤니티의 주거복지 활성화. 지역 커뮤니티는 사람들이 적당한 비용을 내고 럭셔리 공간이 아니고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주변의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걸 마련해 주는 게 주거복지 실현이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지역 커뮤니티의 경제 활성화예요. 그러니까 지역 커뮤니티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환경이라는 거는 어떤 지역은 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지역은 패션이나 어떤 봉제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뭐 철물점들이 모여 있는 데라고 하면은 거긴 관광 활성화를 해서는 안 되는 동네예요. 왜냐면은 리테일이 들어오는 순간 임대료가 상승하기 때문에 사람들 다 쫓겨나거든요. 결국은 커뮤니티의 비즈니스를 활성화하는 전략을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는 것들은 전 심각하게 바라보는 게 문제가, 다 사람들이 많이 오면 도시재생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거랑 관광 활성화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도시재생에 있어서의 철학의 부재,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 사람들 다음번엔 도시재생이라는 정책을 굉장히 싫어할 거고, 지금부터 우리가 철학에 대한 고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은 정보 비대칭성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물건이 나오면 소수만 갈고 빨리 계약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돈을 버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어느 지역이 어떻게 뚫고 가고 어느 지역에서 어떤 호재가 있는지 모르니까요. 정보가 모두 풀린다고 하면 사실은 그건 가치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관점, 그리고 플러스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들이 그 유럽이나 미국의 프랍텍의 수준에서는 굉장히 한참 떨어져 있어요. 단적인 예가 지금 국토부에서 계속 전세 가격 이상하게 얘기하고 매매 가격 이상하게 얘기하는데, 가치가 명확하게 50%에서 80%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자에서 10%, 20% 얘기하는 거는 진짜 국민을 호도하는 거고, 그 관점에서 엄청난 빅데이터가 있으면은 그 빅데이터를 갖고 만든 상품들이 있거든요. 정보 상품들, 인덱스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그것과 관련된 인덱스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만드는 인덱스가 100% 완벽하진 않겠죠. 다만 제 인덱스가 평균치하고 근사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하고 그 관점에서 저희 인덱스를 풀고 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왜냐하면 정보 비대칭성을 없앨 수 있고, 정보가 많이 사람들한테 갔을 때 좀 더 시장이 효율적으로 변화할 수가 있는 거죠. 빅데이터를 독과점하고 있는 기업들, 계속 돈을 J커브를 그리면서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한테 지속적으로 그 사회적 가치 또는 이 커먼즈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라는 액션을 계속적으로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인터뷰를 요청하는 분은 권혜진 이사님이고요. 현재 우리가 지금 코로나의 시대이면서 빅데이터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않는 계층, 특히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가 약한 계층들을 지금 어떻게 우리가 케어할 것인지, 어떻게 더 그 사람들을 위한 채널을 만들어서 언론에서 나오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